우리가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요,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구축이더라도요 조금 더 나은 입지로 들어오는 게 나을까요? 저는 구축이더라도 조금 더 나은 입지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아파트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입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입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오늘 물건이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8,400만 원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인데요. 네, 이 자리에 이 가격이요 다시는 안 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9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출 규제요. 그쵸, 대출 규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의 매매 사업자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확히는 대출 규제가 아니었고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던 사실은 뭐예요? 이번 정부도요, 이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26년, 27년, 28년 보면요, 이 수급 현황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분양하면 최소 4년 걸립니다. 이제 오래 걸려요. 왜냐면 52시간제도 도입했죠. 그리고 공사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중단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분양하던 아파트가 있던가요? 많이 없죠? 네. 그러면 29년, 30년까지도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공공에서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는 하죠. LH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임대주택이잖아요. 네. 이 시장은요, 수급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정부가 아무리 정책으로 규제를 하고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본질은 수급이에요. 만약에 매매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로 갈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전세 물량 보시면요, 굉장히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전세는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파트가 다시금 주요 입지부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입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주변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쵸. 그 다음 입지도 온기가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면 서울 전역으로 퍼지면서 서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보진 않겠죠. 네. 또 규제하고 또 규제하고 또 규제하겠죠. 이게 수급으로서 공급을 함으로써 가격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함으로써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라고 하시면 지금 어떻게든 서울에 아파트 하나부터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요, 조금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입지로 옮겨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 아파트라고 해도 어디 아파트를 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 2년, 3년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했는데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애매하게 올라가면 어때요? 혹은 떨어졌어요. 네. 이거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아무런 아파트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만한 아파트를 해야겠죠? 네. 우리가 물론 돈이 많다라고 하면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그쵸. 뭐 반포든 청담이든 송파든 괜찮은 아파트 아무거나 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소액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지금 어느 정도의 대출 규제는 있어요. DSR 범위 한도 내에서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은 서울에서 10억 원 내외 아파트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곳이 10억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그나마 서울에서 소액으로 할 만한 아파트를 보러 온 거고, 오늘 물건은 신길동에 있고요. 신길 우성 4차 아파트입니다. 신길 우성 4차요? 사당 우성 말고요? 사당 우성은 아니고 신길 우성입니다. 그리고 이미 단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좀 어때 보여요? 엄청 오래돼 보여요. 네, 91년도에 지어졌고요. 벌써 34년 된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구축 아파트예요. 네. 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의 특징이 있죠. 숲이 우거져 있어요. 거의 숲입니다. 이 인도도 굉장히 오래되어 보여요. 벽돌도 굉장히 옛날 겁니다. 네. 이 나무들도 한 30년씩 산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상 됐죠. 아.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협소하고요. 지상에도 현재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 현재 450대 가능하고 세대당 0.94대 가능하더라고요. 여기가 몇 세대예요? 여기가 467세대
4세대입니다. 아. 구축 아파트 치고 0.94대라고 하면 괜찮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단점이 좀 뭐냐면 관리소에서 이 주차 관리를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아, 잘 못하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세대당 주차를 뭐 2대, 3대 할 수는 있잖아요. 네. 할 때마다 가격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대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한 집에서 막 5대, 7대 막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주차난이 좀 심합니다. 바로 옆에 관리사무소네요.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건 관리적으로 좀 풀 문제여서 네. 뭐 지금 당장은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 보시면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아파트가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이 사이에 공용도로가 껴 있어요. 아, 이게 단지 내 도로가 아니에요?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엄연히 공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분절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401동, 402동이고 여기에 403동이랑 405동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404동은 없습니다. 왜요? 사자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하는데 이 도로를 건널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아, 좀 불편하네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근데 또 제가 특이한 걸 보니까 토지 용도도 틀리더라고요. 여기 401동랑 402동은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네. 또 이쪽은 2종이에요. 오, 그래서 용도가 틀려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랑 이 아파트 단지의 이 대지권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물건은 401동이어서 그래도 용도가 좋은 쪽에는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문이에요? 네, 이쪽이 정문이고요. 신길 4차 우성 아파트입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지금 시간에 볕은 굉장히 좀 잘 들어오죠. 네. 아파트 보면 남향 아파트가 있고 동향 아파트가 있습니다. 남향이냐 동향이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죠. 와,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너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강 PD님의 얘기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요, 이 신길 우성 4차 아파트는 그닥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투자할 거예요? 중장기 투자할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당장의 표면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 중장기 투자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편한 아파트,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내가 잘 아는 데를 선택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중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사줄 사람의 관점에서 물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년 후에,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내가 매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안하게 살 만한 아파트를 골라가셔야 돼요. 이 관점이 기본이고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2가지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입지하고 인프라인 거예요. 일단 이 입지를 좀 살펴보면요, 서울에서는 입지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왜냐면 서울은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 땅에 뭐가 들어설 자리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입지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입지가 좋다라는 건요, 결국 한강에서 얼마큼 가깝냐,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어떠냐 이거든요. 네. 여기가 신길동이잖아요. 네.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여의도가 있죠. 한강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영등포구가 서울에서, 이거 제가 좀 싫어하긴 하지만 네. 굳이 급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요, 상급지에 속해요. 그래서 괜찮은 급지인 거예요. 특히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은요, 신길역에서 5분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네. 굉장히 가깝죠. 신길역은 1호선이랑 5호선이 지나갑니다. 자, 신길역 다음 역이 무슨 역이에요? 여의도역입니다. 지하철 시간으로는 1분이에요. 그리고 광화문역까지도 14분, 강남까지도 20분. 강남 접근성이 좋아요. 굉장히 뛰어나죠. 이 정도 입지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34년 된 구축인 거죠. 근데 오늘 물건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네. 봤더니 2년 전에 이제 신축해서 입주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있죠. 2년밖에 안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그리고 김포 고천에 가면 센트럴 자이가 있어요. 작년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홍은동에도 최근에 분양을 했는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죠. 올해 입주를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네, 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
아파트랑 비교하면 가격이 똑같거든요. 어딜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구축. 그래서 서울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입지 중심으로 오늘 물건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신축은 원할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네, 신축을 좋아하긴 하죠. 투자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 신축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언급드린 아파트를 뭐 무시하거나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지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인프라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인프라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죠.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생활하기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있어야 될 것들 상가도 있을 거고요. 마트도 있을 거고 병원도 있고 또 애들 학원가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 보셔도 괜찮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느냐, 그 옆에 또 아파트 단지가 균질하게 몰려 있는지를 보시면요. 다른 거 안 따져 보셔도 괜찮아요. 이 근처에 보시면요. 신길 우성 4차 아파트잖아요. 네. 그런데 신길 우성 4차 아파트만 있어요. 1, 2, 3은요? 1, 2, 3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처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몰려있지 않으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네. 여기 신길동 보시면 당연히 다 막 빌라, 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히 현재 상태에선 좋진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무슨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중장기.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일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좀 보셔야 되고 그러려면 신길동 전체를 보셔야 돼요. 신길동 전체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신길 뉴타운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쵸. 신길 뉴타운은 2005년에 시작을 했고 벌써 20년 됐고 8구역이 이미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그중에 1, 2, 3, 6, 15, 16구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 곧 아파트로 변모할 거예요. 근데 신길동은 신길 뉴타운만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길 뉴타운에서 봤을 때 북쪽 방향, 그러니까 이제 신길역하고 영등포역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길역 옆에 신길역 역세권 재개발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신길 우성 4차 아파트죠. 바로 이쪽 방향이에요. 장흥고등학교 방향으로 신길 2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됐습니다. 지금 삼성물산하고 GS하고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뭘까요? 자이 레미안 센트리스 아파트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요 49층까지 올라갑니다. 2,500세대요. 대단지죠. 네. 뿐만 아니라 이 영등포역 방향으로 가면 도림동이고 신길동이고 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이 신길동 전체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신길동에 예전에 사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좀 낙후됐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오늘 물건만 봤을 때는 어때요? 주변 인프라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면 인프라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신축 아파트들 사이에서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파트도 재건축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호재가 있어요? 네, 현재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안전진단 통과를 했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신축 아파트로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입지는 제가 이미 좀 설명드렸죠. 인프라 자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럼 추후에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우선 경매 정보지를 보고 마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 아실에는 안 나오던데 그러면 아예 극초기라 안 나온 거예요? 아실의 극초기이기도 하지만요. 아실에 안 나오면 좋을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예요. 남들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는 사람만 와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와봐야 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경매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 우성 아파트입니다. 4차예요. 401동에 305호 물건이 나왔습니다. 전용은 75.36제곱미터고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평입니다. 자, 감정가는 8억 5,500에 나왔는데 한 번 유찰돼서 6억 8,400만 원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차에 보니까요, 16명이 입찰을 했고요. 한 분이 낙찰 받았던 물건이에요. 근데 매각 불허가 신청이 됐던 물건입니다. 불허가 사유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4월 29일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근데 5월 2일 날 이 채무자, 그러니까 소유자죠.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채권자에게 나 이거 빨리 돈 갚을 테니까 좀 정지를 해줘 라고 했었겠죠. 근데
안 갚은 거죠. 그리고 9월 10일 날 채권자인 이 대부회사에서 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경매가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우리 불허가 신청이 되거나 뭐 미납되는 물건들 종종 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권리상의 문제가 없거나 그리고 물건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요, 입찰 다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상은 꼼꼼히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네. 자, 근데 오늘 물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가 전입세대 열람서를 좀 열어봤거든요. 봤더니 소유자는 아닌데 대항력에 있는 어떤 점유자가 있습니다. 임차인이라고 하면요, 미상임차인인 거죠. 네. 진짜 임대차 계약을 성립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의 보증금은 우리가 줘야 되는 위험한 물건인 거죠. 네. 가격 자체도 모르니까요. 근데 정확히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홍땡땡님이에요. 2010년 3월 3일에 전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 10월에 근저당 대출을 받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전세 세입자라고 하면 근저당 대출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시세랑 대략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는 아닐 가능성이 좀 커요.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요, 이 홍땡땡이라는 분이 2010년 3월 3일에 전입을 했어요. 근데 최초 전입 일자가 원래 소유자가 92년 4월 22일이거든요. 네. 이 최초 전입 일자가 같아요. 그 말은 이분이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냥 동거인은 아니고 네. 가족관계여서 최초 전입일자, 그러니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초 전입일자가 동일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이 좀 다르죠. 근데 원 소유자분께서 최근에 좀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하시고 상속이 되긴 했는데 이 홍땡땡님에게는 상속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아닐까요? 근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원 소유자님의 어머니 혹은 장모님일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추측을 많이 해야 되네요. 네,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추측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봐야 가서 눌러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확인을 해서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긴 한데요. 다만 은행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요. 은행은 법원이 아니잖아요. 네. 권리 분석을 막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뭔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는 입찰하기 전에 대출 나온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해요.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네. 그리고 추후에 이분한테 다른 뭐 어떤 서약서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지도 은행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배를 꼭 눌러봐야 되는 물건이네요, 진짜. 네, 가봅시다. 배를 누르러. 네. 여기는 1호 라인, 2호 라인. 그래도 복도식 아파트는 아니고요.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그러네요. 당시에 계단식 아파트면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네. 네, 예전 아파트답게 경비실이 딱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305호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네요. 305호만 깨끗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주민분들이 열심히 우편물이 오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태 보시면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어요. 네. 그리고 들어오면 자, 1층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하 창고 정도. 창고예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무서워서 진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이 3층이잖아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3층에 지금 가 있어요. 지금 계시나요? 계실 확률이 있죠. 자, 3층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때요? 좁네요. 네, 살짝 좀 작은 감이 있어요. 네. 우리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추진 임원. 현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이네요. 305. 네, 깨끗하네요. 잠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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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아쉽네요. 지금 현재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실 만한 시간에 좀 와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요, 해당 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특이사항은 아니라고 인지를 한 거죠. 아마 가족이라고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대출 부분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1시 정도에 방문을 했는데 이 시간대는 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다른 시간대 혹은 다른 요일, 주말에라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계시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맞죠? 지금 3층에 봤더니 빨래가 좀 널어져 있고 문이 살짝 좀 열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계신 거는 같아요. 다만 이 시간에 안 계신 거고, 특이점이 뭐냐면 보세요. 이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알루미늄 샤시죠? 아, 얘는 진짜 옛날 거네요. 근데 우리는 샤시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좀 깨끗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샤시 정도는 좀 변경을 했다. 근데 샤시만 변경하진 않거든요. 내부가 뭐 엄청 새 것처럼 바꾸진 않았겠지만 일부 좀 손을 댔을 가능성은 크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외기가 2개나 있습니다. 에어컨 2대네요. 네, 거실에 하나, 안방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보니까 이제 동양인 줄 알았더니 지금 서양으로 빠져 있네요. 아, 서양이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는 남향과 지금 서양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향이 가격이 조금 더 비쌀 거고요. 서양은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빠지겠죠. 그럼 지금이 지금 11시 정도잖아요. 지금 햇볕 들어오는 거 보면 남쪽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층에 있는 이 3층, 게다가 여기 안쪽에 붙어 있잖아요. 거의 볕을 못 받아요. 같은 2층, 3층이라고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볕을 받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쪽은 거의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위에만 살짝 봤네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받죠. 아, 그러네요. 네, 저층이라고 하더라도요. 여기는 못 받는 거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더라도 이곳에 사람이 안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살죠. 서양에 오래됐고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조사는 우리는 그 조건에 맞춰서 시세 조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세 조사 한번 해보러 가봐야겠죠? 네, 해야죠. 시세 조사를 하려면 시세 조사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오늘 또 누구 오셨어요? 네, 시세 조사하러 호준 쌤이 좀 같이 왔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근데 우리가 시세 조사할 때 나 혼자 가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네. 다른 사람, 옆 사람이랑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와서 시세 조사를 하면 나만의 관점으로 그냥 결론을 내려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오면 그 사람의 관점이랑 내 관점이랑 비교할 수 있거든요.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죠. 뭐 숨어있지 말고 오세요. 계속 카메라를 피해 다니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아파트 같이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좀 살펴봤고, 네. 이제 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에 좀 매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는 또 얼마가 될지 한번 조사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같이 가시는 거예요? 따로 가야죠. 아, 네. 그럼 조사하러 한번 가시죠. 네. 여수생 오셨습니까? 빨리 왔네요. 그렇다고 대충 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네, 열심히 조사하고 우리 왔습니다. 아파트 시세 조사할 때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 그냥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도 사실은 좀 꼼꼼히 조사를 하셔야 돼요. 동의 위치에 따라서도 가격이 틀리고요. 맞습니다. 층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틀리고요. 수리 여부에 따라서도 가격 틀리고, 그리고 향, 뷰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실입주 하느냐 아니면 새 안고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틀리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뭘로 조사해야 돼요? 실입주할 수 있는 네. 물건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세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 받았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물건 들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 자체가 없지 않았어요? 맞아요.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지금 사실은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실거래 됐던 거,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실거래를 보니까 최근에 거래됐던 게 403동 물건인데 7층이고요. 이게 9억 6,5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이게 현재 최고가 갱신한 거예요. 그리고 2층 매물도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9억 2천에 거래됐어요. 2층 거래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저렴하게 거래되죠? 근데 9억 2천에 거래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혹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얼마예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싼 매물이 9억 5천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405동에 있는 저쪽에 네,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기 1층. 1층 1층 매물이에요. 1층 매물도 지금 9억 5천에. 근데 일부 수리는 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물건의 가치는 못해도 한 9억 3천 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예상하시면 딱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부동산 사장님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9억 3천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억 3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마에 입찰할지를 정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8억 5천에 입찰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DSR 한도 내에서 뭐 대출이 되시는 분들은 6억까지 가능할 거잖아요. 그럼 뭐 금액이 얼마 필요해요? 2억 5천 필요하죠? 근데 우리 취등록세도 내야
내야 되니까 한 3천 정도 나가요. 이전 비용이랑 합치면 2억 8천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입지가 좋은 이 신길 우성 4차 아파트를 내 손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좀 말씀드려봤고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신길 우성 4차가 신축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도 한번 예상을 좀 해봐야겠죠. 얼마일까요? 우선은 최소로 잡았을 때 여기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한 15억 원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15억이요? 더 갑니다. 네. 뭐냐면 우리 신길동에 보시면 신길동이 현재 대장은 신길 뉴타운이에요. 우리 레미안 에스티움 그리고 보람의 SK 뷰가 정고점 16억이었거든요. 지금 이미 정고점 돌파해서 18억 가고 있습니다. 18억 찍었어요. 호가는 20억이에요. 이 영등포구의 신길동도 정고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 아파트만 올라갈까요? 그 옆에도 서서히 지금 올라가는 거고 그 온기가 여기까지 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파트는 어때요? 재건축 호재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반영이 돼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입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신길 뉴타운보단 여기가 훨씬 더 좋죠. 나아요. 바로 옆이 여의도잖아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 변모하면 얼마 하겠어요? 15억이 아니라 25억 한다라는 거예요. 최소 25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장기 투자할 때 꼭 재건축이 완료돼서 신축 아파트로 변모해야지만 그 가격이 25억으로 딱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각각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당연히 반영이 돼서 올라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신축 아파트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중간에 매도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여기도 써있네요. 포스코 ENC 구역 지정 동의서 접수를 축하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좀 봤을 때 재건축이 순조롭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이 아파트 단지의 사이에 있는 이 공용도로 좀 분절되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지금 용적률이 213%거든요. 재건축하기에는 사업성이 나올 만한 용적률이 지금 아니에요. 종상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진행이 순조롭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고무적인 거는요. 신길 2구역이 현재 몇 층까지 올라가죠? 49층. 충분히 여기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 좀 밀어주고 있어요. 여기도 49층 간다라고 해봐요. 현재 몇 층이에요? 현재 15층이거든요. 그럼 이것보다 세대수가 3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 그렇죠. 그럼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거죠. 뭐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5억 아파트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마무리하면요. 단기 투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금을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기 투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내 집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시기에 아파트 중장기 투자도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파트 타이밍인 거 아시죠? 네. 지금이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중장기 투자할 만한 자금 여건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단기 투자라도 여러분들 빨리 하셔서 자금 모으시고 중장기 투자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단기 투자는 매번 낙찰받고 매도하고 낙찰받고 매도하고 좀 어렵죠. 하지만 중장기 투자는 내가 묻어놓고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투자로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편합니다. 자, 오늘 물건은요. 신길 우성 4차 아파트이고요. 그냥 보시면 그냥 오래됐어요. 34년 됐어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도 오늘 물건은 저층 3층이고요. 서양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사람은 삽니다. 가격에만 맞으면 되고요. 게다가 오늘 물건은 입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고 주변 일대까지 완전히 다 바뀔 미래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해결만 잘 된다라고 하면 미래의 가치는 큰 아파트고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 가격은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는 예전 가격으로 사기가 쉽지 않죠. 네. 하지만 유일하게 예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경매라는 거죠. 경매를 통해서 예전 가격으로 조금 더 저렴한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하나, 두 개 쌓이면서 어쩌면 나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이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이런 기회, 이런 타이밍, 그리고 이런 경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어떻게든 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희가 평생 낙찰반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낙찰 한 번 받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면서 실제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소독차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